가천대학교의 허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200여 명 정도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입니다. 우선 먼저 이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방송사의 이 안전 프로그램에 종종 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얘기하면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보행자 기준으로 차가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 프로 나가고 나서 3일 후에 인천의 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전 잘 모르는 분인데 막 다짜고짜 울으시는 거예요. 막 울으시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막 엉엉엉 울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송 프로를 보셨고 횡단보도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게 솔깃하게 들어와가지고 2학년 아들에게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다가 못 알려준 겁니다.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교통사고 당했다, 빨리 와봐라. 가서 보니까 학교 앞에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에 노상주차장,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무지해가지고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뛰어가다가 이 차에 가려가지고서 오는 차에 쳐서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흔히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임이 7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뛰면은 위험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정차된 차량 사이 차의 앞뒤로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이 아이가 주차된 차 앞에서 뛰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차에 가려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운전자가 발견을 못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고서 정말 통곡을 한 거죠.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저한테 횡단보도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저한테 배웠고 이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하다 결국은 못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우시면서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오른쪽으로 건너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아이는 오른쪽으로 건너갔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식을 잃은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한 거죠. 또 서울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학년 남자아이 손을 붙잡고서 횡단보도 왼쪽에서 신호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이 아이가 엄마 손 뿌리치고 확 뛰어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시내버스가요.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 천천히 오다가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저 신호에 안 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더 속력을 내는 그런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손도 붙잡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녹색불이 바뀌자마자 이 아이는 뛰어들면서 저쪽에서 시내버스가 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안 걸려야지라고 하면서 속력을 내다가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엄마 보는 2, 3m 앞에서 아들이 버스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 횡단보도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안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다닐 때는 손목을 붙잡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손목을 잡았다는 자체는 부모님의 안전의식이 있는 겁니다. 또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이를 세우려는 거. 또 선진국에서 자녀가 3세만 되면은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기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차 멈추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이 모르셔가지고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은요, 2018년에 34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경찰청은 12세 이하를 어린이로 보고요, 통계청은 14세 이하를 어린이로 봅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난 지 30일 이내 사망을 사망자로 보고, 통계청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계청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통계청 사고는 14세 이하로 보면은 거의 한 7, 80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목숨을 잃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한 40%를 차지하고요. 물놀이, 그다음에 추락, 질식중독, 화재 이런 수로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고 중에 65% 가까이가 또 보행 중 사고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이 보행 중 사고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보행하기가 참 열악한 여건이 많습니다. 특히 이 스쿨존에 있는 통학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보행 중 사망률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스쿨존에 있는 좁은 도로, 보통 7, 8m밖에 안 되는 도로를 양방통행을 시켜주면은 인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통사고, 보행 중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교통안전정책의 축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자동차 흐름에 이걸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은 서로 충돌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행자의 녹색불을 길게 주고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면은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스쿨존의 좁은 도로를 양방 통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도로는 일방 통행으로 해놓고 보차도 경계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와 어린이의 동선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너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못 받아가지고서 그런 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행 중 사망률은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만 잘 시켜주면은 사망률은 10%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설입니다. 그만큼 보행 중 사망률은 교육만 잘 시키면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도대체 보행 중에 어떤 사고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중에 무단횡단 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단횡단하는 어른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판단 능력, 행동 능력, 위기 대응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보다, 어른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모방 능력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 편하지 않은 무단횡단, 내 자녀를 데려가는 무단횡단이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 내 자녀의 교통사고를 부추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횡단보도 횡단사고입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의 한 50%가 무단횡단 사망이고요. 한 20%가 횡단보도 횡단사고입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오른쪽에 쓰고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길러져서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이면도로 보행사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면도로 보통 생활도로라고 하는데 이 간선도로는 좀 큰 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간선도로고요. 이면도로는 좁은 그런 생활도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문제 하나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면도로 생활도로에서 차량이 양방 통행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어린이는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는 게 안전할까요? 왼쪽으로 붙어서 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붙어서 갈 경우에는 차가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등지고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마주보고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교통사고 분석에 보면은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 등지고 통행이 교통사고 위험이 4배나 높습니다. 특히 이런 이면도로에서는 차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는 차 만나는 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빨리 확 뜁니다. 뛰게 되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서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는 이 뛰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차가 내 앞으로 오면은 우선 멈춘 다음에 몸을 벽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 사고입니다. 말씀 한번 드렸죠? 이 차 사이, 차 앞뒤로 뛰어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이 18배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도로는 가지를 말고 부득이 갈 때는 나가서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럼 이런 사고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 뒤에서 놀다 나는 사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차 뒤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광명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주머니 갖고 장난을 친 겁니다. 한 아이가 던진 신발주머니가 불법 주정차에는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그걸 꺼내러 들어갔고요. 다른 아이는 꺼내는 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발주머니 꺼내는데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차가 뒤로 급 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광명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만약에 이런 식의 사고 유형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잘하는 그런 나라의 아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들도 장난칩니다. 또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운전자한테 가서 차 밑에 제 물건 들어갔어요.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는 그냥 그대로 꺼내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평상시에 알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안전 가족 회의도 개최합니다.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또 난다. 내 자녀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그런 예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안전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사고들은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도 예방법 간단합니다.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만 알려준 다음에 이런 예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우리 차량 후진 사고 좀 아까 말씀드렸죠. 차 뒤에만 안 있으면 됩니다. 또 닫히는 문의 옷김 사고입니다. 전에 태권도장에 갔다 오던 아이가 몸은 내렸는데 길게 늘어진 이 태권도복근이 문에 끼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옷차림은 단정한 바지 차림의 옷을 입혀주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길게 늘어진 치마, 끈 달린 옷은 언제든지 닫히는 문에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부주의해가지고서 그냥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거나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으로 그냥 백미러로 보고서 내렸으려니 생각하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옷에 끼면은 관성으로 아이가 바퀴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죠. 또 다음은 내려준 차의 앞뒤 횡단 사고입니다. 특히 요새 세리미법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줄이기 이런 법도 세리미도 청주에서
통학버스 내려가지고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내려준 차가 쳐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각지대, 운전자가 앉아서 안 보이는 부분이 사각지대죠. 바로 앞뒤 하고 뒤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이가 내려면은 세이프 가드바라고 해가지고요. 그 앞에 그 세이프 가드바가 쭉 앞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그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운전자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안 보이죠. 이런 뭔가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또 버스에서 뭐 승차 하차 시에 이런 사고라든가 또 요새 이 질식 사고도 종종 발생하죠. 그래갖고 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고 해가지고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 라고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가장 끝쪽에다가 책 버튼을 설치합니다. 그럼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그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걸 안 누르고 그냥 내리면은 막 비상벨이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해 뭐 동두천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서 이 슬리핑 차일드 책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죠. 의무화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발생한 한번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 광주 초월읍에서 4살짜리 어린아이가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내려준 차가 또 쳐가지고서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우리 아이가 이 안전띠를 안 매고 있었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고 상태에서 아이가 갑갑이하고 하니까 인솔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았어요. 안은 상태에서 자꾸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통학버스 이 운전자가 이 돌아서 가야 될 길을 그냥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역주행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가 나오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갑자기 안고 있던 아이가 앞으로 탕 튕겨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모서리에 있는 데 부닥쳐가지고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 용인에서 이 태권도장에 갔다 오던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당연히 안전띠를 맸어야 되는데 인솔교사가 또 매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운전석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원래 운전석 뒷좌석에 있는 문은 열어주면 안 됩니다. 이쪽은 차도잖아요.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야죠. 근데 이 운전자가 이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 왼쪽 문을 열어줘서 한 아이를 내려준 겁니다. 내려줬으면 문을 꽉 닫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덜 닫힌 겁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문이 열린 겁니다. 열리면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면 아이가 떨어졌으면 빨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야죠. 근데 이 운전자는 바로 병원에 안 갔습니다. 안 가고서 아이를 데리고서 학원까지 데려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119를 불러가지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전자에게 왜 바로 119를 안 불렀냐.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늦을까봐 학원으로 먼저 데려다 줬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들이 이렇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통학버스 사고 예방 위해서는 이 사고 유형들에게 이런 운전자, 뭐 인솔교사, 시설장, 또 아이를 두신 부모님까지도 이런 거를 안내를 해가지고서 이런 위험성을 평상시에 교육하면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린이법이 강화돼가지고 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조항들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뭐 인솔 교사도 두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도 매도록 하고 있고, 또 운전자나 인솔 교사 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유형의 사고들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옷김이라든가 특히 요즘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리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쌩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정차로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차로. 조금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지정차로라는 거는 각자 이 오토바이나 뭐 이런 차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중앙선을 중심으로서 가장 끝쪽 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선을 중심으로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왕복 8차로다. 그러면 항상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왕복 최후 끝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끝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추월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앞에 버스가 쓰려고 하면은 쓰기 전에 빨리 지나가려고 더 속력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치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버스에서 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도 길러줘야 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안전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스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버스 탈 때는 어떻게 하고, 특히 또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다가 버스가 오면은 막 우르르 차도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통학버스 관련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만, 항상 이렇게 차례차례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타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동차 구조상 혹시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운전수 옆 조수석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은요, 이 가장 위험한 자리, 특히 차 안에서 충돌사고, 뒤에서 받는 것은 추돌입니다. 이 충돌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99%, 100%죠. 99%는 다 운전수 옆 조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운전자는 앞에서 부지한 차가 오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꺾으면은 이 조수석 자리는 정면을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자리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위험한 자리를 어린 자녀가 앉고 싶어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그 자리에 앉는 게 불안하니까 자녀를 조석에 안고 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저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을 우리 부모님의 두 가지 무지함이라고, 저는 예방적 측면에서 두 가지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무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내 자녀의 교통사고를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무단횡단한다든가, 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조석에 안고 탄다든가. 독일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엄마가 자녀를 안고 탈 경우에 사고 시에 엄마가 받는 충격이 70%까지 줄어듭니다. 엄마의 충격이 70%가 줄어든다면 그 줄어드는 충격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아이한테 가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출고된 차의 45% 이상이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백 터지면은요, 아이가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에어백 맞으면은 에어백이 목이 부러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절대 우리 아이는 조수석에 앉히면 안 됩니다. 특히 안고 타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무지함이죠. 또 두 번째 무지는 정말로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런 무지함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상대적으로 운전석 뒷좌석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자기 보호 본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운전석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장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보호장구는 몇 세까지 보통 해줄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140cm가 될 때까지는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140cm는 돼야지만 발이 앉았을 때 바닥에 딱 닿습니다. 우리 아이가 키가 작아가지고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의 충격에도 지탱할 힘이 떨어져가지고서 목 다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는 이 카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 카시트를 볼 때 신생아용 카시트는 뒤보기형입니다. 이렇게 뒤를 보게끔 돼 있어요. 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보호자차에 인펀트 카시트, 이 신생아용 카시트가 없으면은 절대 퇴원을 안 시킵니다. 그 정도로 이 만에 하나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이 의자형 카시트,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아이는 부스터라고 해가지고서 아이의 체격만 이렇게 올려주는 또 그런 카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시트를 운전석 뒷좌석에다가 해주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전에 경부고속도로 오산 근방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상석이라고 하는 운전 이 조석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철이었어요. 이 아이가 5살짜리가 이렇게 어른용 안전띠를 맸는데 어른용 안전띠가 이렇게 꼬여져 맨 겁니다. 꼬여져 맨 상태에서 차가 쾅 받으니까 아이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탕 튕겨 나갔습니다. 튕겨 나가는 아이를 꼬여져 맨 안전띠가 잡아는 줬는데 그만 꼬여져 맨 안전띠가 비수로 작용해가지고 아이가 장파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튕겨 나가는 힘이 엄청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선생님 차 뒤에다가 모과 놓지 마세요. 모과요. 흔히 방향제 성격으로 모과 놓는 분 계시는데요. 그 모과가 엄청 딱딱합니다. 차가 꽝 받죠. 차 꽝 받으면은 모과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탕 튕겨 나갑니다. 이걸로 한 대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차 뒤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전띠를 안 매고 있으면은 이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면서 앞사람 이 뒷이마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뒷좌석에도 안전띠를 매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해가지고 전 좌석, 전 도로 다 안전띠 매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상에서도 이 안전띠를 매려는 마음, 뒤에서도 매려는 마음, 이런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팁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고속도로상에서 1년에 200여 명씩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이 부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은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가 나는 곳은 어떤 차에 꼭 그 자리입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흔히 승합차, 봉고차의 운전석 뒷좌석의 가운데 낑겨 탄 자리입니다. 꼭 그 자리에 이런 충돌사고, 추돌사고 날 경우에 목이 부러져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런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헤드레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헤드레스가. 차가 뒤에서 쾅 받으면은 내가 뒤로 확 제껴집니다. 확 제껴지는데 목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뚝 꺾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 자동차 공업협회에다가 그 자리도 헤드레스를 해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드레스가 없는 그런 자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평상시에 이런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키려는 마음도 바로 다 안전의식입니다. 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우리 횡단보도는 오른쪽 통행이 안전한 겁니다. 특히 우리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 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서울에 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 중에 하나가 공덕동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교통사고로 10여 명이 크게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공덕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인데 저는 항상 연석선에 꼭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저는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꼭 그 차가 멈추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한 20톤이 더 돼 보이는 그런 트럭이 목재를 잔뜩 싣고서 막 속력을 내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저 차 바로 못 멈춘다. 근데 제 옆에 있던 보행자 10여 명은 쫙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뭐 모든 트럭 운전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처럼 목재를 잔뜩 실은 트럭이 이 경사진도를 내려오면서 저 보행자 녹색불에 안 걸리려고 보다 속력을 막 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트럭 운전자 절대 급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재 잔뜩 쌓아놓던 것이 앞으로 확 쏟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트럭 무는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는 못 밟겠고 그냥 클렉션을 빵빵 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여 명의 보행자가 뒤로 돌아가다가 뒤로 확 낮아빠지면서 쌩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운 좋게 거기에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사고는 안 났는데요. 만약에 어린이가 있었으면 어린이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뛰거든요. 어린이는 뛰면은 우리 어른들이야 빵빵하면은 주변을 안 살피고 빠르게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는 빵빵하면은 내가 앞으로가 뒤로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하루에 도로 몇 번 건넙니까? 한번 뒤에 따라가 보세요.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가 돼 있죠. 차도 제대로 안 살피고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로 차가 쌩 하고 지나가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를 좀 못했거나 운전자가 조금 더 속력을 냈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 한순간에 저런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생명을 담보로 고개보행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위험하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의 위험성 알려주고 횡단보도는 꼭 오른쪽에 쓰고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 차 멈추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3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에게 이 3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보행중 사고는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항상 길을 건널 때, 차도로 나갈 때는 우선 멈추는, 스탑,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죠. 아이 컨택트입니다.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라이브 얼라이브. 차를 계속 보면서 가는 겁니다. 길을 건너갈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를 보면서 건너는 거죠. 이 3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어린이 교통사고, 보행중 사고는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제 아이 손목을 붙잡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더욱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서로 먼저 가다가 사고 납니다.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춰주겠지. 또 운전자는 보행자가 멈춰주겠지 하면서 서로 먼저 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런 사고 종종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의사표시 해줘야 됩니다. 손을 들어서 내가 먼저 가겠다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손을 든다는 거는요, 물론 나를 잘 봐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의미는 손을 든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차에 가까운 쪽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처음에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손을 들어주는 거, 하늘을 번쩍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운전자가 하늘에 있습니까? 이 손은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한 45도 각도로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 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든 다음에 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해야죠. 반 정도 지나선 다시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오른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방을 들고 있다, 우산을 들고 있다. 우산은 왼손으로 드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드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왼손은 아무것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왼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왼쪽에서 오는 차한테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연석선에서 1, 2보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산도 차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연석선에 아이가 서 있으면은 우산이 차도로 나가죠. 차가 우산을 치면은 아이는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절대 우산은 안 놉니다. 그래서 우산도 차도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산을 들고 있다, 가방을 들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왼손을 들어주고 반 정도 지나서는 가방 안 바꿉니다. 그리고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왼손 들어주고 반 지나서는 그냥 고개만 돌려주면 됩니다. 고개만 돌려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특히나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이런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우리 선생님이 좀 또 부모님이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도로횡단을 안전하게 횡단하는 그런 실습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정말로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실습 교육은 40에서 50% 효과가 있고, 또 내가 교육받은 내용을 부모님께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은, 파급성을 띈 교육은 60에서 70%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 어린이들이 이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무단횡단 안 하겠다.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너겠다.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겠다. 요거만 알려주면은 이런 사고는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가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 횡단보도 오른쪽이 안전하다는 걸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사고당하지 않는데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엄마 아빠나 가족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열심히 알려줍니다. 엄마 아빠하고 손가락 걸고서 엄마 무단횡단 하지 마, 아빠 하지 마, 오른쪽으로 건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신은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급성을 띈 교육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요. 우리 횡단보도의 오른쪽 통행의 안전성, 오른쪽에 화살 표시가 돼 있죠. 특히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대각선이 안전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이 안전한데 반 정도 지나면 오히려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대각선이 안전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의 첫 번째 원칙은 직선 보행입니다. 이 자칫 대각선 보행은 짧은 녹색불에 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내가 비록 횡단보도의 반 정도 지나서 차와 거리가 가까워져도 이미 그 차는 멈춰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드는 이유와 손드는 올바른 방법 알려줘야죠.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멈춘다. 두 번째, 좌우차를 보고, 세 번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또 네 번째,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도로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또 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사고 사례들입니다. 이 사고 사례들의 7가지는 예방법은 다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뭐 무단횡단, 신호등이 있는, 신호등이 없는, 또 뭐 주정차된 차량 사이,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갑자기 뛰어나온 사고, 버스 앞뒤 횡단, 큰 차가 회전하는 거, 이거 뭐냐면 흔히 내륜차라고 합니다. 차가 회전할 경우에는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가 길을 건널 때는 차도에 있으면 안 되고 인도에 있다가 차도에 내렸으면 건너가야 됩니다. 아니 차도에 있는데 차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바퀴는 내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뒷바퀴가 안쪽으로 가가지고 치는 이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되고요. 보호장구 해줘야 됩니다. 보호장구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킥보드 이런 사고인데 우선은 헬멧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란 2개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그냥 계란이고 다른 계란은 미니 헬멧을 씌웠어요. 2개를 딱 떨어뜨리는데 미니 헬멧을 쓴 계란은 멀쩡하고 일반 계란은 그냥 완전히 막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체격에 맞는 자전거를 꼭 해주도록 합니다. 체격에 맞는 자전거는 우리 아이가 안장에 앉아가지고 발끝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발끝이 땅에 닿아야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이렇게 졸르는 저는 사실은 자전거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근데 부득이 자전거를 사준다면은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헬멧 또 뭐 무릎 보호대 다 이렇게 다 해주고서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보행자처럼 내려가지고 건너가야 되는 거죠. 또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당연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킥보드, 뭐 인라인 이런 사고입니다. 보통 우리 교실에서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교육용 신호등, 횡단보도를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습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실습 교육을 할 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요 4가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가 횡단보도 오른쪽에 쓰는지 안 쓰는지, 2번째가 녹색불 들어왔을 때 차량 멈추는 걸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3번째는 손은 제대로 드는지, 4번째는 차를 계속 보면서 가는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그런 실습 교육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급성을 띈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날 때쯤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가족이 이런 사고 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가서 열심히 알려줍니다. 알려주다 보면 본인은 더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고 손 드는 이유, 손 드는 방법, 또 뭐 운전자와 눈 맞추기, 무단횡단 안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매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 아이와 또 손가락 걸고 한번 약속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약속하면서 이런 걸 내가 꼭 실천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어린이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도로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을 자녀 손목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한 가지만 들고서 제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전에 제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젊은 어머니가 아이가 한 3살, 4살 됐을까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영화에 약간 야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아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뭔가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계속 나오니까 엄마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얼렐레 하면서 기를 쓰고 안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우리 자녀에게
저런 거는 안 보여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아이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단횡단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이 손목 붙잡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무단횡단하는 아저씨 아줌마 발견되면은 아이 눈을 가려주세요. 눈을 가른 이유는 네가 저런 걸 보고 따라하면 어쩔까 해서 걱정이 돼서 눈을 가렸다. 교육상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단횡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노력을 하시는 만큼 내 자녀의 안전은 보장이 됩니다. 정말로 이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약을 꾸준히 복용시켜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리엔 안